A 학생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 2개. 이렇게 글씨가 길면은 좀 바꾸세요.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A. 자, A 빨간 구슬이라고 하고요. 2개. 노란 구슬은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3개. B 학생의 주머니에서는 노란 구슬이 B였죠. B가 하나, 파란 구슬을 C라고 하겠습니다. C가 4개 들어있다. 즉,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A 학생의 이렇게 주머니에는 A가 2개가 있고요. B가 3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B 학생 주머니에는요. 노란 구슬이 하나, B가 하나, C가 4개. 이렇게 있어요. 두 명의 학생이 각자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깔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데 빨간 구슬이 노란 구슬을 이겨요. 빨간 구슬이 노란 구슬을 이깁니다. A, B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노란 구슬은 파란 구슬에 이기고 노란 구슬 B는 C에 이렇게 이기고요. 같이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B가 C. 그리고요. 파란 구슬은 빨간 구슬에 이긴다. C는 A랑 비교하면 C가 이깁니다. 이렇게. A 학생이 이기는 확률이니까 이길 경우를 한번 크게 나눠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럼 A 학생이요. A를 냈어요. 이렇게. A를 내고 B 학생이 B를 내면은 A가 이기겠죠.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냈어요. B를 냈고 이 B는 C를 내면은 이 경우도 A가 이기겠죠. 근데 이제 B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BB를 내면 B이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BB를 냈어요. 첫 번째에서는 B겠죠? B 하나씩 사용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번째 시행에서 또 얘는 A나 B 낼 수 있고 얘는 C밖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A가 이기기 위해서는 A는 B를 내야 되겠네요. 여기는 B, C 이렇게 내는 경우. 각각 세 가지 경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확률의 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서 A 선택할 확률 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고요. 여기가 B가 선택할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그래서 25분의 2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요. B를 선택할 확률은 5분의 3. 그리고 여기 C 선택할 확률은 5분의 4. 그러면 25분의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B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 그리고 얘가 B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요게 B. 자, 맨 처음에 B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나머지 여기 4개 중에서 B가 2개죠. 4분의 2.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뺐고 사라졌고 나머지 중에서 C 4분의 4 4분의 4는 그냥 1이죠. 이건 1이고요. 계산해 보면은 50분의 3 이렇게 돼요.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확률이 50으로 이렇게 통분하면은 2배 해주면 4 2배 해주면 24 얘는 그냥 50분의 3이니까 3 50분의 28에 3 더하면 31. 50분의 3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기둥 ABCD, FG, HIJ 10개의 꼭지점 중 임의로 3개를 색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삼각형이 어떤 변도 오각기둥의 모서리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자, 삼각형을 만듭니다. 삼각형은 점이 3개 필요하겠죠? 꼭지점이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 10, 13.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고요. 자, 이 중에서 모서리가 아닌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꼭지점이 10개잖아요. 일단 꼭지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오각 기둥이잖아요. 모양이 오각 기둥. 기둥이면 위쪽에 꼭지점이 5개가 있고 아래쪽에 5개가 있겠죠.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위쪽에서만 3개를 선택을 해요. 자, 그럼 모서리가 아닌 게 나오는가 볼게요. 자, 모서리 위쪽에서 3개 선택하면은 요거 선택하면 안 되니까 요거랑 건너뛴 거 이렇게 선택해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 D를 선택해도 여기가
모서리가 되죠? C를 선택해더라도 이렇게 돼도 여기가 또 모서리가 되죠. 그래서 위쪽에서만 선택하는 거는 모서리가 아닌 게 없죠. 꼭 모서리를 포함하게 되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아래쪽에서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위에서 위쪽에서 2개를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1개를 선택해서 모서리가 안 나오게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볼게요. 자, 이 점에서 모서리가 아니면 이런 건 안 되겠죠. A나 뭐 ED 이런 건 안 되고요. E에서 B로 가야 돼. 이렇게 갔을 때 볼게요. 이렇게 갔으면 이 아래쪽에서 어느 점을 택해야지만이 모서리가 아닌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E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J나 B의 아래쪽에 있는 G를 선택하면 이게 모서리가 한 변이 되겠죠? 그럼 안 되겠죠. J나 G는 안 되고요. F 볼게요. F. 자, F면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이거는 모서리가 안 나오죠? F 하나 있고요. 이쪽에 I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도 모서리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H도 E, H, B도 모서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 2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대칭성이 성립돼요. 뭐냐면 요거일 때도 3개이고요. 다르게 만약에 E, B가 아니라 뭐 D, DB일 때 요거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3개 나옵니다. 각각이 다 3개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위에 오각형에서 요게 몇 개 생기는지를 세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하나, 둘, 이쪽에서 셋, 넷, 그 다음에 2씩 5개 이렇게 나오죠. 별표 모양. 그래서 5개 이렇게 나와요. 3 곱하기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꾸로 여기서 1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는 거. 자, 이것도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2.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10C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고요. 위에는 3 곱하기 5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약분을 해보면요. 3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2 약분하면 4. 3도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2, 5, 10인데 여기 10도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살아남는 게 4만 살아남네요. 여기 4분의 1.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이거라고 하자. 예를 들어 1, 2, 3, 0인 경우 A1이 1, A2가 2, 3, 0이다. 이와 같이 4자리 자연수가 요 관계, 부등식 관계를 만족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전체를 구해 볼게요. 전체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4자릿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는 0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3, 4 4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 그래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게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됩니다. 이 중에서요. 나열했을 때 이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을요.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서 어떤 특징들을 좀 알아내야 됩니다. 자, 중복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부등식 이렇게 되면 이건 서로 다른 문자가 돼야 되겠죠? 1, 2, 3, A1, A2, A3는 일단 다른 문자가 되고요. 대소관계는 이렇고요. 또 여기 또 있어요. A3과 A4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 2, 3의 관계고 얘는 3, 4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을 어떤 거로 잡는 게 편하죠? 둘 다 있는 거. 어떤 거? A3.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뭔가 우리가 논리를 펼치는 게 좋을 겁니다. A3을 기준으로 보면요. A3에 될 수 있는 걸 보게요. 될 수 있는 거. 이게 크니까 뭐 0, 1 이런 거 안 되겠죠? 일단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A1 얘는 앞자리이기 때문에 0은 못 들어가요. 0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작아도 1부터 시작합니다. 1, 2, 3. 그러니까 A3이 될 수 있는 거는요. A3이 될 수 있는 거는 3이 되거나 또는 4.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각각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이 3이 되는 경우 가지수를 구하고 또 A3이
4가 되는 이때의 가지수를 구하면은 전체 이제 분자의 가지수를 구할 수 있겠죠. 3이 될 때 볼게요. A3가 3이 되면요. A1, A2는 1,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결정이 돼버리네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가 3이면 A4는 3보다만 작으면 되죠. 3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0도 될 수 있어요. 0, 1, 2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얘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가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A3이 4가 되는 경우요. 여기서 이게 4가 되는 경우. 4면은 A1과 A2는요. 이 0은 안 되니까 1, 2, 3 중에서 1, 2, 3 중에서 두 개가 되면 되겠죠. 두 개가 돼도요. 순서는 결정이 돼요. 알아서 내가 여기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만 해주면 순서는 알아서 배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 3C, 2 느낌이 안 오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가 1과 2를 선택했어. 그러면 1, 2가 이런 식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2, 3을 선택하면은 2, 3 1과 3을 선택하면 1, 3 그렇죠? 선택만 해주면 배열은 알아서 되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는 것만 가지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죠. 여기는 이제 A4가 될 수 있는 거 볼게요. 이 값이 4기 때문에 이 A4는 4보다만 작으면 되겠죠. 4보다 작은 거 0, 1, 2, 3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가지고요. 요거는 3, 4, 12 그래서 총 15가지가 나와요. 이걸 만족하는 15가지.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아까 분모가 4 곱하기 5가 3개였죠. 얘는 지금 분자는 여기서 구한 15. 5 하나 이렇게 약분시키면요. 3 되겠죠. 4 곱하기 5 곱하기 5는 100. 100분의 3. 더 이상 약분 안 되고요.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어요. 더하면은 103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1, 2, 3, 4, 16에서 선택한 임의의 두수 mn에 대하여 3의 m제곱 플러스 8의 n제곱이 1의 자리 숫자가 3일 확률이 a분의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1의 자리 숫자 보는데요. 3의 m제곱 8의 n제곱인데 이것만 문제 볼게요. 예를 보면요. 여기 규칙성이 발견이 되는데요. 보면은 m이 1이면요. m이 1이면 3이 되고요. 2면은 3의 제곱 9 3이면 여기다 3을 곱하면 3, 9, 27 끝자리가 7이 되고요. 3을 한 번 더 곱하면 3, 7은 21 그래서 끝자리가 1 다시 3 곱하면 다시 3 그래서 이거 3, 9, 7, 1, 3, 9, 7 이렇게 반복됩니다. 8의 n제곱도 볼게요. 8의 1제곱 하면 1의 자리가 8이고요. n이 2면 8, 8, 64 해서 4로 끝나죠. 그 다음에 n이 3이면 8을 한 번 더 곱하면 4, 8, 32 그래서 2로 끝나고요. 또 8을 한 번 더 곱하면 2, 8은 16, 6으로 끝나고요. 또 8 곱하면 6, 8, 48, 다시 8 이렇게. 얘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기성이 있어요. 4주기, 4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8의 n제곱도 4번 갈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것들 더해서 1의 자리가 3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3과 더하면 0이 돼야 되는데 0은 없네요. 자, 나오는 거 없고요. 자, 9. 9, 8은 안 되고요. 9하고 4 더하면 13이니까 1의 자리가 3이 되겠죠?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없죠. 그 다음에 7. 7하고 8은 끝자리가 5고요. 이건 안 될 거고 9, 7하고 6 더하면 13이니까 이것도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1하고 1, 8 안 되고 1, 5도 안 되고 1,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 볼게요. 여기 1부터 16이잖아요. 이거 4씩 끊으면은 1, 2, 3, 4 이렇게 끊으면은 네 덩어리가 나오겠죠. 16까지는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어요. 16까지. 그래서 여기가 9가 나오는 게 지금 이 4번 갈 때마다 하나씩 있죠. 그래서 1부터 16까지는 4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4가지.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4가지. 그래서 9, 4가 되는 경우가 4 곱하기 4에서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가지, 이것도 16가지. 총 가지수가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전체. 자, 전체는요. 16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얘가 선택될 수 있는 게 16가지, 이것도 16가지니까요. 그리고 계산하면 됩니다. 4, 4, 16이니까 이거 약분되고요. 16분의 3, 더 이상 약분 안 되고 분자분 뭐 더하면은 답은 1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확률 문제에서 지금 이 4개씩 다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1하고 만약에 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 더한 13. 자, 이런 것들은 입장이 똑같아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것들이요. 그쵸? 그리고 2도 마찬가지. 2, 6, 10, 14도 똑같죠, 상황이. 근데 이게 다 개수가 똑같이 4개씩 있어요. 1, 5, 이것도 4개고, 2, 6, 10, 14, 이것도 4개죠. 다 4개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 묶어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2로 9, 13인 경우. 그 다음에 2, 6, 10, 14인 경우, 이렇게. 그럼 이 정의역 자체가 그냥 크게 몇 가지, 4가지가 이렇게 덩어리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로 그냥 생각을 해도 돼요. 4개. 4개로 보면은 전체가 4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4분의 되는 거 지금 여기서 표시는 하나, 둘, 3개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뭐 일반적으로 배우진 않지만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1, 2, 3, 4 숫자가 뭐 10가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홀수 짝수인지만 중요하면 홀수도 5개. 그쵸? 짝수도 5개. 똑같잖아요. 그쵸? 홀수나 짝수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때는요. 그냥 뭐다? 홀수 하나 있고 짝수 하나 있다. 그러니까 1과 2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1, 2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간략히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6명의 학생 A, B, C, D, F를 임의로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조로 편성하려고 한다.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요. 확률 문제. 그게 우리 접근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확률의 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곱으로. 이거 2가지 경우로 다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일단 2번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 자,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6명이 있는데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A 입장에서 봐요. 곱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B와 같은 조가 돼야 돼요. 그럼 A 입장에서 볼 때는 조가 될 수 있는 게 나머지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이 5명 중에서 B하고 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곱이 되려면요. 그리고나 그다음에 어떤 연속 동작. 그다음에 독립. 동시. 자,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은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요. 확률도 마찬가지고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됐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그쵸? 자연스럽죠? 그럼 곱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C, D, E, F가 있는데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된다. 요번 이제 나머지 이제 C 입장에서 볼게요. 자, C 입장에서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C 입장에서 나머지하고 짝을 지을 건데 D는 서로 다른 조에 돼요. 그러니까 이 C는 D랑 해주면 안 되니까 나머지 지금 이제 3명이 있죠. 이렇게 3명이 있는데 E나 F랑 연결이 돼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1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푼 게 아까 보여드린 여기서 두 번째로 푼 거고요. 첫 번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요.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6명을 2명씩 3개 조로 나누는 거죠. 분할 문제가 됩니다. 분할하는 방법이 6C2 6명 중에 2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명 중에 2명 4C2 곱하기 2C2 자, 근데 둘둘둘 똑같죠. 그쵸? 둘둘둘이니까 이 둘둘둘 세 덩어리가 바뀌는 거 자리 바꿔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만큼 똑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분해 이걸 일단 계산해 볼까요?
이게 전체 경우수입니다. 6시 15가 되고요. 4시는 6, 그 다음에 이건 1이고요. 3팩토리얼 6 해서 15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15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조건 만족하는 거. A와 B는 같은 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C와 D는 서로 다른 조. 그럼 C는 누가 돼야 돼요? 2하고 되던가 이렇게. A, B가 같은 조. 자, C하고 F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여기는 D하고 F가 되고 이런 경우는 D하고 E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게 하나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5분의 아까 15분의 이거 두 가지 2. 그래서 똑같이 15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9개의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1개씩 써 넣으려고 한다. 이미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수가 적혀 있었다. 남은 수를 빈칸에 임의로 써 넣을 때 색칠한 3칸에 모두 짝수가 적힐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 문제입니다. 지금 9개 중에서요. 1부터 9까지. 지금 4개가 벌써 써 있죠. 그럼 나머지가 5개의 숫자가 있겠죠. 5개를 넣었는데 여기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지금 뭐 남았는지 볼게요. 2 있고 4 없네요. 6, 8. 4, 6, 8. 3개의 짝수가 남아있는데 이 3개의 짝수 중에서 여기 2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는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5 팩토리얼 분의. 자, 여기 먼저 결정을 시켜주면요.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근데 순서가 있죠? 요거 3개 중에 2개. 3P2. 4, 6과 6, 4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3P가 돼요. P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2개를 배열하면 나머지 3개는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3팩토리얼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3팩이 나누면 5 곱하기 4만 남고요. 3P는 3 곱하기 2죠. 그래서 2도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10분의 3. 답이 10분의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는 일자형의 놀이기구에 5명이 타라고 할 때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탈 확률. 자, 이웃하지 않게 타는 거. 일단 전체 경우를 구해보면요. 15개가 15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주는데 사람이 다 다르죠. 다르면은 15P5가 됩니다. 15P5분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하지 않는 거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푸는 방법은요. 끼워넣기로 하겠습니다. 끼워넣기. 이웃한다 그러면은 묶어 생각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끼워넣기. 이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리를 나머지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10개를 먼저 배열을 해요. 빈자리이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돼요.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 10개면은 앞에서부터 끼워 넣기 맨 끝에까지 있으니까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11개가 돼요. 11개 중에서 5개를 끼워 넣으면 된다. 11, 근데 P5. 사람이 다 다르면은 P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1P5니까 이게 분자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뭐 사람이 똑같은지 다르든지 뭐 어차피 똑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냥 C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좀 불안하면은 정확히 P로 하는 게 나아요. 계산을 해보면 15P5 자, 15부터 시작해서 15, 14, 13, 12, 11 이렇게 되겠죠? 5개 11P5는 11부터 5개 11, 10, 9, 8, 7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되겠죠? 일단 11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7은 요거 14랑 약분되면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가 5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5로 나누면 5, 3, 15, 5, 2, 10 이렇게 되고 2면 또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다 지워졌죠? 12하고 8 그리고 4로 나누면 4, 2, 8 4, 3,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또 9랑도 약분되겠죠? 약분되면 3 그리고 3, 3 또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죠? 분모에 살아남은 게 이거 13이고요. 분자에는 살아남은 게 이거 2 하나 살아남았네요. 1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동호회 회원 21명이 5인승, 7인승, 9인승 차 세대에 나누어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현재 5인승, 7인승, 9인승 차에 각각 4명, 5명, 6명이 타고 있고 A, B를 포함한 6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6명을 차 세대의 임의로 배정할 때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은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자, 5인승 차에 지금 4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더 탈 수 있겠죠. 7인승 차에 5명 타면 여기는 2명이 더 탈 수 있고요. 9인승 차에 6명이 타고 있으니까 3명이 더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더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A, B를 포함한 6명이 더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자리가 지금 이거 하나, 여기는 2개, 이 차에는, 이쪽에는 자리가 3개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냥 빈자리가 6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6개 있고, A, B가요, 여기서 같이 앉거나 이쪽에서 같이 앉는, 이런 경우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요, 자, 6명이에요. 6명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 6팩토리얼입니다. 6팩토리얼. 분의 A, B가 자, 이웃에 있으면서 꼭 이웃할 필요는 없겠는데 같은 차에 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리가 하나니까 같은 차가 탈 수가 없고 여기 볼게요. 이쪽에 A, B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A, B가 앉을 수도 있고 B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자, A, B가 앉았어요. 만약에 A, B가 이렇게 앉으면은 나머지 4명은 마음대로 앉으면 되죠. 4팩토리얼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 B 앉는 경우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A, B가 앉아도 나머지 4자리 앉는 거는 4팩토리얼. 그러니까 4팩토리얼은 다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기 때문에 A, B가 앉는 가지수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2가지 나왔죠? A, B, 여기서 A, B, 여기 A, B. 다 이쪽 차에 타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 BA로 바뀌어도 되죠? 여기서는 이제 6가지. 2가지, 6가지, 총 8가지. 그래서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요. 여기서 좀 이 자리가 뭐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없죠. 없지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일단은 다 다른 걸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다른 자리로 본 거예요. 다른 자리로 보고 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 구분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확률에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6시 2분에 뭐 4시 2가 있어요.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C로 했다는 거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6개 중에 뭔가 2개를 선택하고 이거 중에서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근데 요게 여기 P로 봐도요. 6P분의 4P2 이렇게 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당연히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6C와 6P는 당연히 다르지만요. 확률 문제에서는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보통 이제 확률 문제에서 계산할 때 요게 더 계산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나누기가 있잖아요. 나누기 없죠. 그래서 오히려 순열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제가 만약 이걸로 본다 그러면 이게 분할 분배 문제가 돼요.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할 분배 문제는요, 문제 유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할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있어요. 문제 자체가. 분배를 안 하는 게 있고요. 분할을 한 후에 분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있고요. 요거를 풀어도 되지만은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면 좀 쉽게 더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요거를 뭐 위에 요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걸로 하면 좀 뭔가를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 3가지 분할과 분배가 동시라는 이 3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거 분할 분배 문제를 풀어보면요. 분모가 이렇게 돼요. 6명을 자, 하나, 둘, 3개로 분할합니다. 분할해보면 6C1 6C1 곱하기 하면 5C2 곱하기 3C3 분모는요. 뭐 요걸로 보든 요걸로 보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1명, 2명, 3명 하면 이게 똑같은 게 없죠. 분할하는 것도 이거고요. 이거 분배하는 게 한 가지 나옵니다. 얘는 1명은 무조건 여기 타야 되니까요.
2명은 여기 타야 되고 3명은 여기 타야 되기 때문에 분배하는 걸 하나.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입장에서 볼 때는 6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바로 그냥 여기 앉혀버리는 거예요. 벌써 분배될 게 지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명 뽑아서 바로 이쪽에, 3명 뽑아서 바로 이쪽에 하면 이거 곱하기 1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안 하고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는 자, AB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먼저 AB가 자, 여기 여기에 타는 경우를 볼게요. 자, 여기에 타면은 나머지 4명이 이렇게 타면 되겠죠. 4명 중에 1명, 4C1,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바로 여기 태우는 거예요. 분할과 분배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3C3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끝난 거예요. 분할과 분배 동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더하기. 자, 요번에 이제 AB가 이쪽에 타는 경우를 볼게요. AB가 벌써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1명 선택해서 여기 태워요. 4C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나머지 이제 3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여기에 태웁니다. 3C2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기 태우면 되겠죠? 1C1 분할 분배 동시 입장에서 보면 여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만약에 얘를 요걸로 여기 있잖아요. 요거 분할과 분배가 분할한 후에 분배하는 걸 입장에서 볼 때는 분할만 할 때는 하나하나 하기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자 2팩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누고 나서 어차피 또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이쪽 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또 2팩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과정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분배를 우리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굳이 나누고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분배 동시 크게 이게 3가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요. 4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6 곱하기 5만 나오겠죠? 2로 약분하면은 4, 여기는 3, 1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PQ인데 P의 10배, 분모의 10배 해주고 분자 더합니다. 10배 해주면 150에 4 더하니까 최종 답은 15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C, D 4명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이들은 숫자 1, 2, 3, 4가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하나씩 꺼내어 나온 번호에 위치한다. A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모두 3분의 2이고 B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라고 하자.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은 자 A 입장에서 볼게요.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의 상황이 똑같죠. 2개씩 붙고 어차피 결승에서 붙기 때문에 모양이 다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예를 들어 A가 어디 있든지 똑같으니까 여기 1번이 그냥 A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굳이 자, 정확히 여기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선택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근데 A가 여기 선택해도 상황이 똑같죠. 여기 선택했을 때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4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4는 1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을 볼 때는 그냥 A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 그러면 A가 이 중에 한 군데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의 확률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크게 제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경우일수로 전체 경우분의 특정 사건이라는 경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경우일수에서 곱셈 할 때처럼 확률도 자, 곱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B를 이제 보겠습니다. B가 갈 수 있는 곳은 결승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3이나 4로 가야 되겠죠? 그쵸? 3이나 4로 갈 확률이 3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2가 돼요. 그리고 3으로 갈 때나 4로 갈 때도 상황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이나 4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요. 예를 들어서 B가 1로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C와 D는 CD가 될 수도 있고 DC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A, B가 결승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뭐 C든 D든요. CD 뭐 DC 상관없습니다. 이 CD가 이길 확률이 다르면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A가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2. 여기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B가 D 또는 C와 경기를 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B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A도 이렇게 이기고 올라오고 B도 이기고 올라오면 둘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값이 답이 됩니다. 이게 약분되고요. 9분의 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교 B의 여집합의 확률,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 자, 원래는 이게 뭐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입니다. 근데 그냥 집합처럼 얘기를 할게요. 6분의 1이고 A 합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2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확률 문제지만요. 우리 원소, 집합에서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원소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접근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두 개가 있죠. A, B. 이때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얼마다? 합인 1이 되면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요. 함수, 그러니까 집합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건 A, 차집합 B랑 같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 그래서 A 빼기 B, 순수한 A 이쪽입니다. 이게 지금 A, B라고 하면요. 여기 6분의 1이고요. 여기 6분의 1. 요거는 B-A가 되겠죠? B 차집합 A. 같은 거니까 여기 6분의 1. 이쪽도 순수한 B쪽 6분의 1. 그 다음에 A 합 B가 3분의 2. 요거 두 개 이렇게 전체 합집합에 해당하는 게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요 교집합 구할 수 있겠죠? 3분의 2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빼면 되겠죠? 3분의 2에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3분의 1 되겠네요. 빼주면 3분의 1. 가운데가 3분의 1이 됩니다. 나왔네요. 그죠?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자, 이거나 이거일 확률을 그려. 확률을 할 때는 뭐뭐뭐 할 때, 이거 분모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걸 차례로 A, B. 그럼 전체 경우가요. 6 곱하기 6 해서 36이죠? 36은 이렇게 숫자가 안 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단 안심하세요. 일일이 다 구해도 돼요. 그냥 다 따져봐도 됩니다. 자, 이거나 이거일 확률 그랬어요. 그럼 이거 5억이기 때문에요. 이럴 확률 이거 계산하고 또 이거 계산해서 또 겹치는 거 빼도 되겠죠? 자, 그렇게 빼도 되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전체가 36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숫자 1부터 보겠습니다. 1. 1이면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되죠. 벌써 2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야 돼요. 그럼 B 값은 3 이렇게입니다. 요거 되거나 또는 A와 B가 같으니까 1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일 때 1이거나 1일 때 3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2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A가 2면요. 요 값이 1이죠. 이 값이 1이면 요 값도 1 돼야 돼요. 자, 1 되려면은 B 값이 여기서 3보다 하나 작은 거 2거나 하나 더 큰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같은 거. 그 다음에 A가 3인데 3일 때 보면요. 3이면 요 값은 0이에요. 자, 0이면은 이 값이 2가 돼야 되겠죠. 2가 되려면 이 값이 B 값이 자, 1 또는 5가 됩니다. 1 또는 5가 되고 A와 B도 같아도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1, 3, 5. 4인 경우는요. 4면은 이 값이 1 됩니다. 아까 똑같죠, 여기? 1. 요거 1 됐으면은 요 값도 1 돼야 돼요. 1 되려면 2 또는 4. 2 또는 4. 그리고 같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인 경우. A가 5면요. 요 값이 2예요. 이기 때문에 이 값이 0 돼야 되니까 B는 3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같아도 되니까 5. 그 다음에 6인 경우요. 6이면 이게 3이기 때문에 이건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건 만족하는 거 없고 요것만 만족하는 거. 6 이렇게. 개수를 세보면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하나. 다 더하면 12개가 됩니다. 분자 12개.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여사건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그리고 PA가 2분의 P, 자 A, 교 B의 여집합. 뭐 여사건인데 그거는 그거가 7분의 2일 때 P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서로 배반이면요. 배반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예를 들어 이거 B 먼저 써볼까요? B, 교 A의 여사건. 그쵸? 집합으로 보면은 요게 공집합, 사건은 공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교집합의 여집합, 우리 집합에서는 이거 차집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공집합. B에서 A 뺐는데 없어졌다. 뭐다? B가 있고 A가 더 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B가 A에 속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자, 이거는 A 차집합 B죠. 집합으로 보면은 여기 A에서 B 뺀 거, 이 부분 7분의 2예요. 그럼 B는 2분의 1에서 7분의 2 빼면 되겠죠? 이렇게. 통분해주면은 14분의 7에서 4 빼면 3. 그래서 답은 1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을 A, 선택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7개 중에서요 3개의 수를 선택하죠. 7C 3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니까요 짝수 홀수냐가 문제가 되는데 짝수는 2, 4, 6 이렇게 있고요. 홀수는 1, 3, 5, 7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자,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요. 곱한 게 A, B인데 A와 B가 모두 짝수. 자, 짝수면 우리가 3개를 선택하는데 짝수가 이쪽 3개, 만약에 4개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이거 선택하는 거 A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짝수 3개 중에서 1개가 들어가거나 또는 2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짝수가 3개 들어가면 이쪽이 짝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짝수가 1개거나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1개 들어가는 경우요. 3개 중에 하나 뽑아요. 3C1. 그리고요. 짝수가 1개 뽑으면 나머지 2개는 홀수에서 뽑으면 되겠죠? 4C2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2개 뽑는 경우는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3C2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홀수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4C1. 요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 분자로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 4C는 6이에요. 3, 6, 1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4, 12 그리고 더하면 31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7C3 계산해보면요. 7, 6, 5를 3, 2, 1, 6 약분되겠죠? 5, 7, 5도 약분되겠네요. 이렇게 7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할 때 한 사람이 먼저 3세트를 이기거나 연속하여 2세트를 이기면 승리하기로 한다. 각 세트에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이다. 첫 세트에서 A가 이겼을 때 그랬어요.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벌써 지금 A가 이겼죠? 표현을 해볼게요. 이기는 경우. A가 맨 처음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A가 이기면 끝나겠죠. A가 이기겠죠. 자, 요거는 벌써 여기 일어났을 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칸을 걸을게요. A가 벌써 이긴 거고요. 두 번째 A가 이기면 이제 A가 이기게 되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이긴 상태에서 B가 이겼어요. 두 번째 게임을. 세 번째 게임에 다시 자, A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게임에 A가 이기면 자, A가 승리하겠죠. 이 경우가 될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두 번째 게임에 B, 세 번째 게임에 A, 네 번째 게임에 다시 B. 그쵸? 두 번씩 이겼죠? 다섯 번째 다시 A 해도 A가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이제 A는 다 했어요. 요게 B가 되면은 B가 이기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요. 자, 여기는 벌써 이루어진 거고, 요 뒤로, 요쪽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3분의 2에 3분의 1, 3분의 1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요, 3분의 2가 두 개 있죠? 3분의 2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더하면은 됩니다. 통분을 해보면요. 지금 3이 분모가 4개 있죠? 3의 4제곱, 81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3의 세제곱, 27 곱하면 되니까 27이고요. 여기는 2에 3 한 번씩 더 곱해야 되니까 2, 3, 6. 요거는 2의 제곱, 4만 되네요. 이렇게. 81분의 10, 27 더하면 37.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11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도형이 있다. 12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의 확률이 b분의 a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b는 서로서인 자연수이다. 두 점을 선택하는데요. 그게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두 점을 선택하는 거는 12c2가 되겠죠. 12c 2분의 자, 무리수니까요. 이거를 무리수를 지금 구해가지고 바로 써도 되고요. 또는 여사건을 생각하면 유리수 있죠? 유리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뭐가 편할지를. 우리는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인 경우 먼저 이렇게 볼게요. 유리수가 보면요.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선상에서 두 점을 뽑으면 다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4C2 유리수가 되는데 이 줄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또 이쪽 세로 라인 이쪽에서도 두 개를 뽑으면 유리수가 되겠죠. 3C2 네, 이쪽 줄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유리수 나오는 게 또 있나 볼게요. 그러면 이런 이쪽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수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가장 작은 게 이렇게 3대 4대 5 이렇게 3, 4하면 5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수 나오는 게 생기는데 이건 아무리 커도 지금 3, 2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유리수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처럼 그려지는 것들은 다 무리수가 돼요. 유리수는 요것만 나와요. 개수를 세보면 4C2는 6이고요. 3, 6, 18 3C2는 3 곱하기 4니까 12 해서 30개가 나옵니다. 확률을 구해보면요. 12C를 계산해 볼게요. 12C가 12 곱하기 11 나누기 2분의 30 이게 유리수죠. 유리수 1에서 빼줘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여사건이니까요. 약분되면 6이 되고요. 또 6 약분되면 5 1에서 11분의 5를 빼면 11분의 6이 되겠네요. 이렇게 11분의 6 해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답은 17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무리수를 직접 한번 세볼게요. 자, 여기서 무리수가 나오는 건요, 이렇게 대각선 모양. 이 모양은 무리수가 되겠죠. 근데 이건 보면 이렇게 사각형, 요 작은 사각형에 두 개씩 나와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사각형이 총 6개가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칸이 두 칸짜리 이렇게 두 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여기에서의 대각선 요것도 무리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생기겠죠? 이런 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면 돼요. 그래서 보면 다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면 다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자 제가 2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2 곱하기가 있고 아까 6개 있었고요. 이런 사각형이 몇 개 있나 볼게요. 하나, 이쪽에 이렇게 둘, 이쪽에 셋, 넷, 그 다음에 세로 모양.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나와요. 7개. 7개 곱하기 2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 3칸짜리 이렇게 된 거예요. 3칸 차지하고 있는 거.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2개 나오겠죠? 2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칸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2개 나오고 또 이렇게 이쪽 사각형도 있겠죠? 여기도 2개. 그래서 사각형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개 칸짜리는 없고요. 6칸짜리가 요만 거 제일 큰 거 6칸. 여기에 이렇게 2개 나오죠? 이 사각형 기는 하나. 이렇게. 무리수가 요만큼 나오는 겁니다. 더하면은 13, 15, 16, 17 여기까지 하면 18 되겠네요. 곱하기 2 하면 36. 분자 이렇게 36이 들어가면 되겠죠. 11시 2분의 36을 계산해도 똑같이 11분의 6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볼링샵에서 2게임을 연속하여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했다. 매 게임마다 철수가 영희를 이길 확률, 철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그럼 영희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5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P는 서서히 자연수이고요. P 플러스 Q의 값 구하라.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럼 철수 입장에서 볼게요. 철수 입장에서 이기면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연속에 2게임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5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을 해야 돼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우승이 되려면 연속해서 2번 이겨야 되기 때문에 4번째 게임하고 5번째 게임을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는 져야 되겠죠. 이기고 이겼으면 벌써 4번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2번째 게임 이렇게 지면은 2번 다 졌다는 거는 이게 B가, 영희가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겠죠. X가 들어갈 수 없고 동그라미 X 계속 교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질확률, 아까 이길 확률이 3분의 2, 질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는 3분의 2 이길 확률, 질확률은 3분의 1, 이길 확률 3분의 2, 3분의 2.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 3, 3이 지금 5개죠? 자, 3의 4제곱이 80이래요. 3 한번 곱하면 되겠죠? 243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2가 3개, 8이 되겠네요. 약분은 안 되죠? 다 3이고 2기 때문에 약분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분자분모 이렇게 더하면요. 이렇게 분자분모 더하면은 25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탁 위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접시가 놓여있고 같은 종류의 쿠키 9개를 접시 위에 담으려고 한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온 눈이수가 적혀있는 접시와 그 접시에 이웃한 양옆의 접시 위에 3개의 쿠키를 각각 한 개씩 담는 시행을 한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이수가 1인 경우. 자, 1이 나오면요. 1이 나오면 여기와 옆에 있는 6과 2. 그래서 6, 1, 2가 적혀있는 접시에 쿠키를 각각 한 개씩 담는다. 자, 이 시행을 3번 반복하여 9개의 쿠키를 모두 접시 위에 담을 때 6개의 접시 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쿠키가 담겨있을 확률. 이렇게 3번씩 했을 때요. 여기 6개의 쿠키가 하나 이상씩 담겨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할게요. 두 사람이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럼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전체 9가지 중에서요. 이기는 경우 따져보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9분의 3,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확률 계산할 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가위를 내나 바위를 내나 볼을 내나 어차피 상황이 똑같죠. 가위를 내서 이길 확률이나 바위를 내서 이길 확률이나 볼을 내서 이길 확률이 똑같죠. 이런 경우는요. 그냥 가위 냈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이길 확률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위 내서 이길 확률이면 이게 P라고 할게요. 이길 확률이 P. 그러면 바위도 이길 확률이 P고요. 볼을 내도 이길 확률이 똑같이 P겠죠. 상황이 똑같다면.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가위를 낼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나서 이길 확률은 P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바를 내서 이길 확률도 3분의 1 곱하기 P, 볼을 내서 이길 확률도 3분의 1 곱하기 P가 돼요. 근데 P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어차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3개죠. 3 곱하기 3분에서 1 곱하기 P가 됩니다. 즉 이쪽 상황이요. 즉 하나, 둘, 3개고요. 즉 3,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씩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어차피 1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경우만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도 이게 전체 확률하고 같아집니다. 이 개념을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지는데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든지 간에 모양은 다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3개가 돼요. 뭐 1이 나와도 3개, 2가 나와도 이렇게 3개. 어차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요 3개죠. 1이 나왔을 때나 뭐 2가 나오나 3이 나오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에 1이 나왔다고 치고요. 이때부터 이제 확률을 구해도 됩니다. 그부터 이제 주사위를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이렇게. 그리고 6가지죠. 그래서 전체가 36가지가 돼요. 36가지 중에서 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 모든 곳에 접시에 쿠키가 담겨있는 그런 상황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왔어요. 만약에 1이 나오면 이거 똑같이 이렇게 잡겠죠? 그럼 세 번째 시행에 4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6개가 되겠죠. 1이 나오면 꼭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경우가 한 가지고요. 자, 첫 번째 이제 2가 나왔다고 볼게요. 2가 나오면 이렇게 쿠키가 되니까 나머지 이제 4와 5만 세 번째 시행에서 쿠키가 넣어주면 되니까 5가 나오던가 5가 나오면 이렇게 돼서 되고요. 4가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5 또는 4가 나와야 돼요. 5 또는 4. 이 경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첫 번째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시행에서 5만 나오게 해주면 되니까 6이 나와도 이렇게 5가 포함되고요. 5가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리고 4가 나왔어요. 4가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벌써 다 이 두 번 시행만으로 다 접시에 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1, 2, 3, 4, 5, 6 중에서 아무거나. 6가지. 그리고 5가 나오면요. 자, 5가 나오면 이렇게 5가 나오면 아까 3이 나올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3이 나올 때 똑같아서 세 가지. 그 다음에 6이 나오면요. 6이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2가 나올 때랑 상황이 똑같죠?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요. 17이 돼요. 17. 그래서 답은 3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있다. 이 7개의 공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나열을 하는데요.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같은 숫자가 이거 4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4.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게 이웃하지 않은 것도 있고 반대 여사건에서 가면 이웃한 게 있죠. 어떤 게 쉬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웃한 게 좀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에서 반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일단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7개 나열하는 거는 7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서로 다 다른 겁니다. 7 팩토리얼 중에 우리 여사건 이웃한 거 볼게요. 요 4가 요 4랑 이거 색깔 다른 거니까 4-라고 할게요. 다시 붙이면 4와 4-가 이웃한 거. 이웃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죠. 이렇게 묶어 나머지들 전체가 지금 7개니까 2개 묶었으니까 6개가 되겠죠. 자, 이 6개를 나열하는 게 6 팩토리얼 그리고 요 안에서 요 2개가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이게 이웃한 경우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6팩토리얼 약분하면은 7분의 2. 1에서 7분의 2 빼면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자분모 이렇게 더하면은 답은 1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쌍이 A가 2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보다 작은 걸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가 2보다 작거나 또는 B가 2보다 작아요. A가 2보다 작은 거 하고 B가 2보다 작은 거 하다 보면은 겹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사건. 반대로 뭐냐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그리고로 바뀌겠죠. 그리고 B도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더 쉽겠죠. 여사건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여사건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요. 해를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해의 개수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음이 아닌 정수가 0 또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죠. 자, 이거 공식처럼 외우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덧셈에서 어떤 수수 나왔을 때 0 또는 자연수면은 중복조합이다.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3개고요. 9번 선택하는 겁니다. 3H9. 그래서 전체가 3H9가지.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한번 더 쓸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0 또는 자연수면 그냥 3H9가 되는데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키다 보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이상이 되기 위해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벌써 2개를 주고 2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죠. 9개 중에서 2개를 주고 나면 나머지 몇 개만 5개만 A, B, C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이거는 3H5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죠. 3H5 계산을 해보면요. 이건 C로 바뀌면 75는 72랑 같고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37은 21. 여기는 분자는 21이고요. 3H9는요. 이거는 더하면 12에서 1 빼주면은 11C9. 11C9는 11C2와 같고요.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약분되면 5니까 55. 얘는 55. 1에서 55분의 21을 빼면요. 55분의 34.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은 안 되고요. P랑 Q 분자분모 더하면은 89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의 합이 10. 기본적으로 3, H, 10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종류의 10번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선택한 순서상이 자, 이 값이요. 0이 아닌 것을 만족시킬 확률은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 갖고 가시오. 전체 가지수가 이거고요. 이 중에서 이게 0이 아닌 거를 고르는 겁니다. 0이 아니라는 거는 얘가 0이 아닌 것. 즉 X랑 Y랑 다르면 되고요. 또 Y랑 Z랑도 다르면 되고요. Z랑 X랑도 다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X, Y, Z가 다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뭐 구할 건지 이게 좀 많다 싶으면 여사건을 구해서 빼도 되겠죠. 제가 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3H10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더하고 1 빼주면 12C 10 12C 10은 12C 2랑 같죠? 12 곱하기 11 나누기 2 해가지고 6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볼게요. X, Y, Z가 다 다른 경우.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요. 다 다른 경우요. 일단 0부터 되겠죠? 0, 그 다음에 Y가 1이면 9. 일단 크기 순서 커지는 것들만 쭉 보고요. 나머지 거 배열을 하겠습니다. 0, 1, 9, 그 다음에 0, 2면은 8. 3이면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죠? 4면은 6. 자, 5는 안 되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1로 시작할 때. 1, 그럼 2부터 1, 2, 7이니까 7 되면 되겠죠. 1, 2, 7, 1, 3, 6, 1, 4, 5. 자, 없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면 3부터 출발합니다. 2, 3, 5. 2, 4, 4는 안 되겠죠? 그럼 없고, 3으로 시작하면 3, 4, 5인데 벌써 10이 넘어가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8개의 이것들이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x, y, z인데 서로 바꾸는 거. 3팩토리얼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8 곱하기 3팩토리얼. 답이 그러니까 분모가 66분에요. 8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 되겠죠. 6 약분하고 나면 11. 11분의 8. 분자분모 이거 더하면은 최종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여사건 예를 들어 x랑 y랑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 같아지면은 예를 들어 요거 x y 대신에 x라고 하면 되겠죠? 2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되는 경우. x가 0이면 y가 10. 1이면요. 1이면 8, 2, 3, 4, 5. 5면은 y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부터 5까지니까 6가지가 나와요. 자, 6가지가 나오는데 자, x, y 같은 거 있고요. y가 z랑 같을 수도 있죠. z랑 x 같은 건 상황이 다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x, y, z가 다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 더해서 1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을 쓰면은 아까 여기가 66분의 68, 48이었잖아요. 이거 36, 18이고 18하고 48 더하면은 66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에서 막 이 식을 쓰면은 66분의 18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좌석표에서 이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1명씩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은 P이다. 70P의 값을 구하시오.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한다. 근데 2명도 이웃할 수 있고 3명, 4명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1에서 여기에요. 남자 4명, 여자 4명이 8명인데 이게 다 다른 위치예요. 지금 1열행 원순절도 아닙니다. 다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8명 배열하는 게 8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8팩토리얼 분해. 그럼 남학생이 이제 이웃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남자 4명, 여자 4명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남자, 여기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는 거. 또는 이쪽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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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이렇게 앉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크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남학생 앉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남학생 이렇게 앉는 경우가 4팩토리얼. 그 나머지 여학생들 이렇게 4개 앉는데 앉으면 되겠죠? 이것도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경우도 어차피 상황이 똑같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팩토리얼 나누고 나면은 8, 7, 6, 5만 남죠? 그래서 여기가 4팩토리얼이 4, 3, 2니까요. 8이 4하고 2 이렇게 약분되고요. 또 3도 약분되면 여기 2 되고요. 또 2도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러면은 5, 7은 35 위에는 다 약분됐어요. 3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35분의 3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곱하기 78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70을 곱해주면 약분되면 2니까 2배 해줘서 68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